가 가장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누비자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 토론회 진행을 맡으신 분을 소개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토론을 맡게 되시는 분은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이시고 경남대학교에서 네, 이제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규식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전체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쭉 하셨지만 오늘 그 시민 토론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2011년도 환경 선진화를 위해서 생태 회복을 위한 도시총회에서 우리 창원시가 1기, 2기 자전거 의장 도시로 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생태 도시에 걸맞는 누비자 정책이 이어져 오다 최근에 언급한 대로 다시 한번 진단해야 될 어떤 시점에 와 있어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수도 창원 특례시를 앞두고 공영 자전거 누비자의 토론회는 시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전체 7시 30분에 시작해서 9시쯤에 마칠 예정입니다. 약 1시간 반 가량의 토론회가 이어질 텐데요. 발제를 약 한 25분 가량 하고 토론자가 7분이 됩니다. 토론자에게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그 발제자 소개하고 토론자도 모두 소개하고 토론에 이어서 토론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은 창원시정연구원의 도시공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박기준 박사님께서 오늘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정 토론자를 7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장 이성용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받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오늘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님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시진 않았지만 안산 더 좋은 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신 안정욱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예, 박수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이십니다. 변호사님, 예, 염진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무이자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입니다. 김민재 님 오셨습니다. 예. 예, 창원시 의회 의원 전홍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자,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준 박사님, 예, 발제해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창원시정연구원의 박기준입니다. 네. 제가 일단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창원시 누비자 발전 방안이고요. 지금 화면이 어떻게 저 혹시 제 얼굴도 화면에서 다 나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렇게 제가 자리 와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민 토론회라서 왔는데 와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누비자에 관심도 많으시고 진지한 모습들을 보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조금 시민들이 생각을 좀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제 발표 주제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일단 누비자는 지금 현재 위기일까, 그리고 공영 자전거라는 것의 필요성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다면 누비자가 어떻게 변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번 뭔가, 그리고 앞으로 누비자는 어떻게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크게 방향을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누비자가 거의 국내 최초로 이제 공영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마창진 통합 이후에도 이제 마산이라든지 진해 지역에도 스테이션들이 확충이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2019년도 정도까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최근 5년간의 누비자 이용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에 연간 약 570만 건 정도 이용을 하던 그 누비자 양이 2019년도에는 490만 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비자의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노후화된 자전거가 너무 많다.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화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륜공단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참고 자료 1번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창원시의 약 47%가 2012년도에 샀던 자전거를 아직까지 고쳐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의 10년이 가까이 9년 정도, 8, 9년 된 자전거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노후화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원래 이제 통합 이전에 창원시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통합 이후에는 진해라든지 마산 지역 쪽에도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구창원시 지역에 있는 스테이션이라 이런 부분의 인프라보다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 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누비자를 타려고 해도 주변에 스테이션까지 멀리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창원에 또 이제 뭐 휴대폰으로 이제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타고 다닐 수 있는 민영에서 운영하는 이제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그 업체들도 많고요. 이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테이션도 필요 없이 이제 휴대폰만 보고 위치 정보를 찾아서 가서 자동적으로 카드로도 결제가 되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옛날 방식으로 좀 운영되는 키오스크를 가서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자전거 이제랑 카드를 찍어가지고 대여하는 그런 식의 조금 그런 누비자의 어떤 좀 옛날 시스템의 방식은 지금 현재 이제 시민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비자가 왠지 계속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누비자가 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까지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딱히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크게 뭐 서비스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도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렇게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이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러면 지금 과연 누비자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가? 공영 자전거의 필요성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이건 약간 배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수원시장님께서 저희 창원시장님께 한번 이렇게 만날 자리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시더니만은 수원시에서는 자기 시비를 하나도 드리지 않고 누비자와 같은 그러니까 공유 자전거를 이렇게 운영해서 한다면서 엄청 자랑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시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례가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안 좋은 사례로 사실 남았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수원시에서 민영 공유 자전거인 중국계 이제 모바이크라는 그 업체를 들여오면서 시에 공유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시에서 어떤 구축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
1년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2018년도 1월에는 공유 자전거 한 200대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수지 타산이 안 맞았는지 갑작스럽게 시민들과 어떤 뭐 사회적 합의 없이 갑자기 요금을 올려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푼 올린 게 아니고 원래는 30분에 300원이었는데 20분에 500원이었으면 10분당 원래 100원에서 10분당 250원으로 150%를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요금이 2배가 넘게 뛰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늘어서 5,000대 정도 규모까지 2019년도까지 이용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수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바이크 쪽에서 방침에 따라서 갑자기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시던 자전거를 잘 이용하시던 시민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탈 자전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유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민영에 맡겼을 때는 어떤 분실 파손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이크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이 없는 자전거인데 스테이션이 없이 위치 기반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스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방치가 되는 것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도시 미관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업체에서 그들의 업체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이용료를 올려버린다거나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이 돼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가장 이게 많이 우려가 되는 이제 시사점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영에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 안정적으로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동 서비스를 굉장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가 사실 교통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유 자전거에 이제 공영 자전거는 꼭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안 넘어가는데 좀 네. 그 민영 킥보드 이제 공유 서비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민영 킥보드를 저도 한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타봤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 요금이 있고요. 플러스 시간당 뭐 요금이 이렇게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렇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는 구역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고 그 구역 밖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좀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당으로 이렇게 이용을 비용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거리를 가면은 거의 택시비에 가까운 비용을 많이 이렇게 들 만큼 비용이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원래는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다가 이제 개인용 이동 장치라는 그 항목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자전거 도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면허도 없이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이 다시 바뀌면서 이제 다음 달 5월 13일부터는 다시 원동기 장치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는 사실상 이제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비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서비스의 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창원시 어느 지역에서나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이용료 하루를 빌리는데 1,000원만 하면은 하루 종일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에서는 장래에 이제 그 미래 교통의 어떤 트렌드인데 마스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스라는 거는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라는 것의 약자인데 서비스로서의 이제 교통이라는 개념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해서 뭐 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이렇게 가는 것들이 따로따로 다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어플 같은 걸로 이제 플랫폼을 통합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뭐 결제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고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창원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마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창원시에서도 이제 마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가장 이제 쉬운 게 앞서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창원시 개입 중에 SBRT라든지 그리고 중공영제 버스 이런 것들과 이제 누비자를 결합을 해서 내 집 앞에서 누비자를 타고 그 다음에 정류소까지 간 다음에 공영버스나 중공영제 버스를 타고 BRT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도착해서 다시 누비자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결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뭐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구독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 할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영 자전거라는 거는 이 집과 정류장을 연결해주는 이게 이제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공영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엄청 장점이란 하나의 그 도시 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구축을 해놓고 왜 수년 동안 변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만 계속 발전이 없을까?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엔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시민들 분들께서는 이제 뭐 누비자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2015년도부터 누비자 운영비에 변합니다. 이걸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43억 정도 연간 이렇게 들던 비용들이 2019년도에는 55억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용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수익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그대로만 운영을 해도 계속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창원시도 새로운 어떤 수단을 도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 이제 정부의 지침상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어떤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뭐 그 인건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시민분들 이제 누비자라든지 타시거나 이제 도로를 다니시면 그 누비자를 막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비자가 이렇게 하는 곳에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부족한데 이걸 자전거를 이제 배송을 해주는 어떤 그런 재배치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자동차들이 한 8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한 19대 정도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체 자동차를 새로 계속 일정 시간이 연한이 다 되면 새로 사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비용을 이제 보니까 이 어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 73% 정도가 이제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이제 이 운영 관리하는 인력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배송 자전거가 많이 몰린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갖다 주는 이런 재배치를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배치를 위한 그런 차량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이 넘은 자전거를 계속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노후 자전거 수리에 대한 비용들도 증가하고 그리고 뭐 대여라든지 결제를 하는데 필요한 서버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누비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저는 누비자 시스템의 한계가 과연 뭘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한번 좀 비판적인 시간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제일 많이 그 비용이 드는 어떤 그 재배치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발생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을 막 이용하다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이 좀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차로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리면 제가 이제 공단을 운영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누비자가 그냥 운영되는 건 아니고 이 과거 데이터 한 4주치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많이 발생이 되는 지점에 미리미리 자전거를 갖다 놓을 수 있게 예측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처럼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15대 예를 들어서 수요가 발생했는데 20대의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15대밖에 없다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누비자 이용량과 재배치를 이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배치 횟수도 계속해서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누비자의 이용량은 아까 490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누비자의 재배치량은 약 97만 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누비자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재배치 횟수도 증가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누비자 이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재배치를 엄청 많이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운영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서비스 지역이 이제 확장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구역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라든지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합리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원시의 어떤 자체적인 예산 확보의 한계도 있고 서비스 구역의 양적 확산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누비자 시스템은 어떤 효율성을 좀 높여가지고 운영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리고 누비자 이제 그 줄인 비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새로운 어떤 전기 자전거라든지 P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떤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물론 이제 뭐 국가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깔라고 되면 되겠지만은 사실 여태까지 이제 겪어본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소요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써서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민간에서 하는 킥보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킥보드 시스템도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놨지만은 다시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충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수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히어로스 활동 같은 그걸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이라든지 인센티브도 주면서 활동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어떤 분들 이 휴대폰에 뭐 캐시워크 이런 거라고 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뭐 돈이 쌓인다 이렇게 말하시죠.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분석을 해본 결과 누비자를 차량을 한 대를 재배치를 하면 뭐 인건비라든지 뭐 그 재배치 차량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 대충 고려를 했을 때 한 대를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약 2,200원 정도 돈이 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을 재배치를 시민들한테 맡기면서 시민분이 이 재배치를 한번 해주면 이 돈을 차라리 주는 게 시민들한테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누비자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도 하고 재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용자가 내가 필요해서 누비자를 쓸 때는 100원을 내고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용률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자전거가 모이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는데 그럼 모이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한번 갖다 주면은 500원치의 현금은 아니고요.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한 번 재배치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을 이용을 하면 한 번 재배치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한 번 재배치를 해서 그 쿠폰을 하나를 받으면 한 5일치는 공짜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걸 이용을 하면은 내가 조금만 이런 미션들을 수행을 하면은 사실상 거의 무료에 가깝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창원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경비들은 많이 사라지고 많이 운영비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면서 그동안 이제 사실 누비자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어떤 그 카드 후불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결제라든지 그리고 뭐 이용권을 어떤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기능을 많이 넣어서 좀 더 이용자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시스템도 같이 이제 넣어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대되는 효과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저렴한 이제 가격으로 이제 누비자를 이용하면서 이제 시민 건강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거의 이제 무료에 가까운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누비자 운영비도 절감을 시켜서 시의 어떤 운영에도 좀 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교통복지도 사실 실현이 되겠죠. 그러면 누비자의 장점이었던 어떤 저렴한 요금의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 차량들이 이 자전거를 재배치를 하면서 다니면 결국에는 누비자가 친환경 교통이지만 이 차량들이 재배치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그런 배기가스들을 배출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차량들을 줄이게 되면은 이게 또 환경 사랑의 실천이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도 증진되고 이제 미래의 이제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시대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플랫폼 경제이기 때문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아낀 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북면이라든지 뭐 동읍 지역에 아예 이제 스테이션이 안 깔려 있는 그런 서비스 공백 지역에도 그 스테이션도 많이 설치를 해주고 지금은 이제 이런 지역에 스테이션을 많이 설치하면은 재배치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늘어나지만 이런 구역 안에서 자체적인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은 서비스를 좀 더 늘려주는 구역을 늘려주는 것도 좀 부담이 덜할 것이고 그리고 그 누비자가 보면은 엄청 좀 비효율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원동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 같은 데 보면 자원동 지역이 좀 이렇게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내려올 때 내리막길만 신나게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대놓으면은 이제 경륜공단에서 밑에 모여있는 자전거를 자운동 쪽으로 올려만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지역에는 사실 누비자보다는 어떤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떤 PM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킥보드 공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범 도입을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누비자가 좀 비효율적인 경사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에 또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씩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김해 지역에 최근에 보니까 타고 가야라고 해가지고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기 자전거 무선 충전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김해도 이제 저희보다 더 나은 서비스들을 이렇게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 창원시도 앞으로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옆 동네에 김해에 한번 간단한 사례 같은 것들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사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뭐 누비자라는 게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뭐 그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례들이나 앞으로의 트렌드를 봤을 때 공영 자전거라는 시스템은 꼭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누비자의 어떤 좀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뭔가를 해 나가야 그래도 좀 더 나은 이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돈만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 외에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졌는데 많이 이해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들은 혹시 제가 시간이 될지 뭐 발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질문과 또 의견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누비자의 위기에서부터 누비자의 필요성,
그리고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도 제기하면서 누비자 활성화 발전 방향에 약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누비자 시스템의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그리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보자. 그리고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누비자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걸로 대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제에 이어서 토론의 순수가 됩니다. 지금 우리 그 플로아에 계신 분도 나중에 토론의 기회가 될 테고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화면 공유가 될 테니 질문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종합해서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서 토론 순서에 의해서 창원시 교통정책과장님, 이성용 과장님을 먼저 토론자로 모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누비자 활성화 토론회 발제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박기준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누비자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분실 도난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는 점, 대여 후 반납 장소로 다시 가지 않아도 되는 점 등 시민 공영 자전거 누비자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누비자의 장점이 시민들의 혜택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전국 최초로 시민 공영 자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3년간 운영되면서 창원 시민 공영 자전거는 누비자는 시민들의 보조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누비자 적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비자는 예산 투입 대비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투입 예산 대비 수입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인 공영 자전거 운영을 손익 계산의 경영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 즉 2020년 기준하면 탄소가 3,895톤 저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 건강 경쟁, 여가 등의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비자 운영 개선을 위해 2014년 2월 누비자 연 회원 이용 요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리고 난 후 연 회원 이용자가 2013년 28,900명에서 2014년 23,300명으로 약 8,600명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이용량 또한 2013년 650만 회에서 2014년 600만 회로 약 50만 회 떨어졌습니다. 이 이후로 누비자 이용량이 계속 감소하여 2020년 기준 427만 회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공유형 누비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의 누비자 운영에 대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유형 누비자 운영입니다. 공유형 공영 자전거는 서울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QR형 따릉이 또는 U 따릉이가 공유형 공영 자전거입니다. 공유형 킥보드도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형 누비자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누비자 터미널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제일 첫 번째가 내 집 앞 누비자 터미널 설치입니다. 누비자 터미널 설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어렵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설치 비용은 보관대 20대 기준 터미널 1개소당 약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누비자 터미널을 보도에 설치하면 누비자 이용자와 보행자 간 마찰을 감안하여 보도 폭이 약 4.5m 이상 되어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보도폭 4.5m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마산 지역과 구 진해 지역에는 누비자 터미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누비자의 비용 절감 및
설치 공간 문제 해결 방법이 공유형 누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누비자는 누비자 자전거에 휴대폰과 같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장치에 GPS, 접촉식 태그, 잠금 장치 등을 설치하여 기존 터미널에서만 대여 반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처에 미사용 누비자가 있다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키오스크가 포함된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 안 해도 되며 소규모 누비자 보관대 또는 기존 자전거 보관대를 간이 누비자 터미널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 누비자 공유형 누비자 도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유형 전기 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전용 도로나 전용 차로를 한 개 차선 확보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 PM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BRT 연계 누비자 환승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6월 개통 목표로 SBRT 즉 슈퍼 간선 급행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SBRT 사업이 추진되면 누비자 터미널 위치 또한 재조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버스 터미널 근처에 누비자 터미널도 위치하여야 함에 따라 누비자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형 누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버스와 누비자 간 환승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성 및 청소년 누비자 도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비자를 운영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이용량 감소입니다. 우리 시가 판단하는 이용량 감소의 첫 번째 이유가 인구 감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국가적 문제이므로 논외로 치고 누비자 이용량 감소를 만회할 방법을 누비자의 불편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누비자 미이용자를 이용자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적은 여성과 13세 이상 청소년을 누비자 이용자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 및 청소년용 누비자를 올해 10월 말까지 약 500대를 도입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성 및 청소년용 누비자는 기존 누비자 26인치 바퀴를 24인치 약 6cm 줄임으로써 자전거 이용 권장 신장을 160에서 178cm 이상에서 130cm에서 160cm 이상으로 약 30cm 정도 줄여주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키가 작은 사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 다음은 결제 방법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제 방법을 편리하게 하여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즉 연회원, 반기 회원으로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거나 만료되었더라도 버스처럼 후불 교통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회원 가입 후 서비스 가입비를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결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경남도와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이승용 과장님께서 여러 그 현안의 그 사항들을 창원시의 그 대중교통 교통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연동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요구는 내 집 앞 터미널을 요구하고 있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창원시의 누비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설치 공간이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시도될 SBRT와 어쨌든 연동 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토론해 주셨고요. 다음 토론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순서로는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YMCA 이윤기 사무총장입니다.
예, 박기준 박사님 그 발제 듣고 또 우리 창훈식 과장님 토론 듣고 나니까 사실은 안심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누비자 토론회를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게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안산에서 토론자분이 나오실 텐데 민간 업체들이 공공자전거를 대체하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창원도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제일 커서 이런 토론회를 제가 마련하게 됐는데 예, 그 두 분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심되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누비자가 왜 2008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좀 답보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예,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장님의 관심이 떨어진 거 아닌가. 예, 처음에 이 자기 공약으로 혹은 이제 자기가 최초로 이렇게 누비자를 도입하셨던 시장님은 지금 이제 시장님이 아니시니까 후에 시장님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 되고 나서 전국 최초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매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현상 유지는 해왔는데 이 현상 유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른 건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퇴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안상수 시장님 또 허승무 시장님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현상 유지하게 된 것은 단체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로 예,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 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처음 만들 때는 키오스크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입돼 가지고 아주 뭐 다른 지자체들이 다 배워가는 방식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이 돼버렸는데 예, 이건 뭐 창원시에서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아까 발제도 수원 사례가 나왔는데 뭐 부산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작했다가 그냥 여기는 자전거를 그냥 버려놓고 가버렸다 하더라고요. 시스템하고 다 그냥 던져놓고 가버리는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공유 자전거가 사라지고 민간이 대체하게 되면 아까 발제에서 나왔던 그런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저는 창원시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창원시가 어떻게 하느냐를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적자 운영이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창원시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저는 누비자 2.0이라고 표현했는데 누비자 2.0 시스템을 창원시가 만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제도 나왔는데 이제 다른 지역 이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자전거가 들어왔을 때 요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 누비자나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 뭐 비회원 1일 이용이 1,000원, 뭐 회원 연간 이용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민간 사업자가 도입하는 경우에 20분에 500원, 10분에 200원씩 추가 요금, 그다음에 한 달 정액권이 10,000원이어서 1년을 이용하면은 누비자 따릉이 요금은 3만 원인데 이게 민간은 뭐 12만 원을 내야 되는 요금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또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 카카오나 KT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뭐 전기자전거를 들고 와서 이걸 대체하는 시도를 하고 있던데 사실 이제 제일 염려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와, 우리 창원시도 저런 업체들이 와서 뭐 시에서 적자 보고 있는데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찾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사실 저희는 이번 토론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공자전거하고 달리 민간 사업자는
올릴 수 있으면 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또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업을 철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비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발제를 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에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비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뭐 흑자 보는 시설이 있겠는가? 예,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독 누비자만 이게 이제 손익계산이 두드러지게 표가 나니까 이런 계산이 돼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이제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 부분도 발상만 바꾸면 예, 좋은 일자리가 생긴 거구나. 예, 이전에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는데 누비자 운반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안정된 일자리로 됐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에서 보면은 안정된 고용을 창출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비용으로만 볼 일이 아니지 않는가. 누비자의 손익을 계산할 때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제에서 나왔던 누비자 히어로즈 플랫폼 구축하는 이런 제안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이런 거 하면은 잘하실 분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예,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누비자 토론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누비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역시 자전거 도로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창원시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자전거 도로가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가 통합 이후에 진해, 그다음에 옛 진해, 옛 마산 이쪽하고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자전거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면은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왜 만들었을까? 그 면적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이런 생각들도 이제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누비자가 아니어도 공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교차로 통과가 너무 위험하다. 예, 사실상 창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다 단절돼 있다. 왜냐하면 교차로를 안전하게 갈 수 없으면 그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진국에는 보니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예, 그 자전거 도로를 교차로를 자전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될 수만 있다면, 예, 뭐 자전거 선진국들처럼 자전거가 우선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제 제안 중에 북면이나 진전, 진동 이런 데도 이제 보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좀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는 합니다만은, 보급이 되면 그 관내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창원 시내로까지 누비자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때 문제가 이제 이 접속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저는 뭐 한때 자전거 굉장히 열심히 탔는데, 진동 쪽에서 이제 마산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하면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자전거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그 터널 속을 자전거 타고 한번 지나가 보면 와, 내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겠냐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접속도로가 없으면은 자전거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예.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누비자 히어로즈하고 비슷하게 이게 모바일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자전거 경사도에 따라서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도 그 프로그램 속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지 총장님께서는 공영 자전거가 마치 민간의 전환 우려 때문에 우리 이 토론회가 마련되었다는 그 서두를 끄집어내면서 창원시 교통정책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다소 안도한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창원시 공용 자전거 정책은 비용으로서 공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토론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상세한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세 번째 토론은 안산 더 좋은 사회연구소 사무국장님 나오고 계십니까? 네, 예, 잘 들리실까요? 한경욱 선생님, 네. 한경욱 국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인사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더 좋은 사회 연구소라는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고요. 안산 지역 시민사회 연대 회의에서 또 이제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천을 좀 받게 돼가지고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지역 페달로라고 저희도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현황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서 박사님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것처럼 뭐 그 정도로 막 깊게 디테일하게 연구한 결과는 아니어서 내용이 뭐 굉장히 깊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뭐 주변에 사용자들 시민분들 몇 분 뭐 인터뷰도 해보고 관련 담당 부서 행정부서의 뭐 질의응답도 받아보고 이런 정도 언론도 찾아보고 이런 정도로 만든 자료고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산 지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방 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창원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시작해가지고 조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서해안 갯벌을 이렇게 토대로 만든 계획도시다 보니까 평지가 대부분이고 계획도시로 만들어져서 대부분 자전거 도로나 도로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고 실제로도 뭐 서울시는 워낙 뭐 수도니까 그렇고 창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실제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좀 도시이고요. 2013년 저희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도 실제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안산시의 대기오염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페달로 홈페이지에서 발제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만든 공공 자전거 사업이고 뭐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도 한 100곳 넘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자전거 스테이션이 그리고 이제 현재 1,500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 말씀하신 시스템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대여 반납의 키오스크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어플로 무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연회원 회비 3만 원 정도에 하루 1,000원 정도 일일 회원권이면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뭐 그래도 나름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인터뷰 결과에서도 시민분들도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많은 반응들을 해줬어요.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안산시도 이런 공공자전거 정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라든지 뭐 하이킹 코스, 뭐 안산시에 있는 역사문화 탐방을 하이킹 코스에 좀 연결해서 뭔가 좀 문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자전거 관련한 정책들을 꾸준히 잘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족도도 꽤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중간에 잠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저희는 2020년 작년 12월에 페달로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시에서 공공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미 한 상태여가지고 이미 좀 결론 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민영화된 자전거 시스템이 카카오티 바이크라는 민영화가 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그런 흐름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안산시에서는 이런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자전거 관련 정책들이 좀 선진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임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민영화로 가는 거에 대한 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페달로에 대한 평가를 좀 찾아보면요. 제가 좀 주변
사람들에게 뭐 후기도 들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언론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가 도시 자체가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 갖춰진 곳이고 자전거 인구가 오랜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다. 그리고 뭐 주거, 지구와 상업 지구가 좀 분리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좀 탈 수 있는 아까 뭐 사무총장께서 도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 분석해 보지는 못했는데 자전거를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나름의 또 뭐 주거 중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자전거를 타고 길게 간다기보다는 주로 학생들이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가기 위해서 많이들 탄다고 하던데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많이 탄다.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도시 중앙을 좀 관통하고 도시 외곽은 다 이제 대부분 버스 노선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자전거 이용이 많다. 근데 이제 이런 짧게 타는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도가 꽤 높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 청소년이나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 경제력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뭐 자기 자동차가 있거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복지 정책으로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 뭐 행정 쪽에서 하는 평가가 대부분이긴 한데 뭐 이용객들도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정거장에는 자전거 부족하다. 이건 아까 아까 여기서 박사님의 발제처럼 자전거를 뭐 어느 쪽에는 잘 안 쓰는 곳에는 몰리고 많이 쓰는 곳에는 항상 없다 보니까 자전거를 재배치해주는 문제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안산시에서도 그런 상호에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도시공사에서 이제 고용한 직원들이 차에 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자전거 재배치하는 그런 업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는 이제 아무래도 고장 문제가 많아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름 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그 서비스로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선택했는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게 있고 안산시에서 좀 안타까운 또 하나의 상황은 분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분실 문제가 많아서 이게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도킹 장치 자전거를 걸어 놓는데 이거 사실 강한 힘을 좀 써서 당기면 빠지기도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 뉴스를 찾아봤더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공용 자전거를 탈취해 가서 이제 좀 이런 사건들이 좀 1년에 꽤 많이 발생한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분실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행정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 관리 또 새로운 자전거 구입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든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좀 상황에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페달로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료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방치됐다 해소된 건수 그리고 뭐 도난당한 건수, 고장난 정비 건수가 좀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로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도난이나 이제 보수 유지하는데 투입된 예산만큼 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다 보니 이제 행정에서는 이걸 좀 계속 사례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뭐 시민들 탓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공공의식을 좀 잘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는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좀 질문을 해봤더니 이제 답변을 이렇게 줬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세금이 좀 쓰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티 바이크를 이제 시에서는 나름 이제 공용시킨 거죠. 아직 폐지 안 된 상태에서 2020년에 도입을 했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2021년에 추가로 도입을 한 상황이고 2021년부터는 이제 카카오 바이크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동안에 있던 페달로는 정책을 이제 폐지한다.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보도 자료까지 나와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고민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쨌든 밝힌 대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적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좀 전에 그 차우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은 청소년이나 학생, 여성, 노인 등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좀 추적인 약자들이 좀 부담 없이 이용해야 복지 서비스 일환인데 이것을 단순히 예산에 많이 들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좀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 페달로 서비스로 인해서 나름 교통 문제 해결이라든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사안이라든지 뭐 대기 오염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 문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충분히 줄이지 않았나 그동안 이런 것들은 계산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너무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원인이 이 전체 다가 아니라 일부 사용자들의 이런 좀 잘못된 행위에 있다면 이런 뭐 현재로서는 분실하면 7일 사용 정지 이 정도의 처벌 수위가 있는데 뭐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다든지 어떤 캠페인이나 사용자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좀 약간 어쨌든 대안을 좀 마련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서비스 폐지를 좀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좀 적재적소에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좀 시민사회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거를 이미 종료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나서야 저희가 좀 고민이 들어갔는데 이런 종료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좀 파악한다든지 뭐 정책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민들의 좀 이런 나름 꽤 중요했던 복지 서비스였는데 전혀 서비스 존폐 여부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없이 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은 좀 유감스럽고 거기다가 이제 그 대안이 민영화라는 어쨌든 반대급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에 좀 넘겨주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일방적인 선택을 했던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역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늦은 게 조금 아쉽지만 좀 지속적인 고민과 어떤 대안 제시를 해보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경욱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안산시의 페달로의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좀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여론 파악이라든지 정책 공청회라든지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사를 파악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라는 뭐 강한 유감을 말씀하셨고 특히 특정 기업의 독과점 형태의 사업을 제공하는 데 많은 고액의 가격과 안전보장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형태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 토론자로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 염진아 변호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염진아 변호사입니다. 창원의 누비자는 도대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었는데요. 최근에 블로그를 보니 자전거를 타고 창원에서 마산으로 12km 정도의 거리를 퇴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일단 누비자를 일주일 끊어서 한번 이용해 본 다음 만족도를 얻은 다음에도 본인의 자전거를 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잡고 1년 결제를 하는 이 일상을 읽다 보니 창원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다시 생각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누비자를 도입할 때부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라는 그 슬로건 아래서 되게 열심히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누비자에 대해서 뭔가 투자가 되고 있는가 내지는 누비자가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비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원래 창원이 아니던 구 마산과 구 진해는 이런 도로 특히 누비자 스테이션이 생기는 부분 내지는 자전거 도로가 생기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게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에 적합한 곳인가 적합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마산에 계시는 분들 마산에 와보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그 인도를 반으로 잘라서 인도의 색깔만 조금 더 입힌 다음에 거기서 여기가 자전거 도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이게 합니다.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또 안 되는 거. 네. 왜 계속 잘 진행되다가 저한테 들리십니까? 예, 제가 오늘 시민사업위원회 들어오고 첫 데뷔전인데 데뷔한다고 마이크도 제가 한번 이렇게 홍역을 했습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도를 반으로 잘라서 자전거를 타도록 해놓다 보니까 그 길로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들과 안 부딪히기란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지어 마산은 경사가 심한 길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르기가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3,000 통행 이상 있는 곳에 마산이 2군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군데 살고 있습니다. 되게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동네의 누비자가 조금 더 편하게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누비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뭐 당장의 이동수단 내지는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한 수단 이런 것보다는 창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공공교통 서비스의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나누다 보면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한 자전거 대여, 진해에 평평하게 바닷가를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그렇게 조금 특화를 해본다던가 또 아니면 하루 자전거를 타고 창원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뭐 조금 관광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본다던가 아니면 경사가 높은 마산에서는 지금 전기 자전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기 자전거를 도입해서 탈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렇게 조금 지역적으로 나눠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네 안에서는 저희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내서 동네 안에서는 공유 킥보드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동네 오르막길도 오르기 편하고 아주 짧은 구간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것도 편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짧은 구간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런 킥보드에게 조금 맡겨두고 자전거의 특징은 조금 중거리를 이용하는데도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중거리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조금 더 만들어서라든지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자 발제자가 얘기하셨던 마스 같이 이렇게 크게 전부 다 연결되는 시스템까지는 오래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현재 누비자 스테이션이 대체로 버스 정류장하고 가깝게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방금 버스를 이용한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시 누비자를 이용한다거나 누비자를 이용한 다음에 바로 버스를 탄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라도 바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서 이런 결과나 영향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비자는 자전거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내용에서 자전거 현재 유지 보수만 되고 있고 투자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 그렇게 정리해왔는데 아까 창원시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 새로운 규격의 바퀴에 자전거를 도입을 하겠다. 뭐 새로운 시스템 전기 자전거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걸 보니 투자를 안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염진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합니다. 크게. 예, 예. 주로 자기 본인이 경험한 사례를 주로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발제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일 결제할 때 할인해 주는 제도는 어떨까라는 그걸 질문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그리고 노비자 발전에서 크게 좀 시가 많이 고려해달라 이런 제안에 말씀해 주셨고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종합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죠. 예. 그다음에 김민재 대학생께서 제일 많이 우리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누비자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여기 그 자료집에 보면은 제가 뭐 청년이 바라본 누비자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써놨는데, 그냥 이제 제가 뭐 누비자나 전동 킥보드 이제 그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뭐 느꼈던 점을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제가 누비자를 처음 이용한 거는 2017년도에 창원에서 먼저 이용을 했거든요. 창원에 이제 창원 중앙역에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상남동까지 이제 그냥 페달 안 밟아도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 그런 구간을 계속 탔는데, 그래서 그 내려가면서 느낀 거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구나. 그래서 다른 곳도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창원이라는 도시를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창원이 마산, 창원, 진해가 이제 합쳐진 통합 창원시라는 걸 까먹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산에 와서 타보니까 굉장히 그 도로 사정이 안 좋더라고요. 약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급한 경사보다 약간 미묘하게 있는 경사가 더 힘들거든요. 네, 제가 그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기 마산 YMCA까지 한 번은 이제 누비자를 타고 와봤는데, 이제 무학여고 쪽으로 올라오는 그 경사가 굉장히 다시는 누비자를 타고 싶지 않다고 느낄 만큼 일단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좀 그런 도로 사정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비자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에 누비자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택시비 아낄 겸 해서 조금 일찍 나가서 누비자를 타고 뭐 이제 양덕동이나 아니면은 뭐 합성동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로에서 많이 타고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타거든요. 제가 그 후불 교통카드 요금이 이제 한 달에 3만 원 넘게만 나와도 저 벌벌 떠는 사람인데, 네, 그 누비자는 1년에 3만 원 결제를 하면은 뭐 그렇게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굉장히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동 킥보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전동 킥보드 탄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나 탔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어플을 방금 들어가 보니까 이제 66회 이용을 했고 86km를 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만큼이나, 사실 뭐 결코 싼 금액은 아니지만 80km 넘게 이렇게 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택시 탈까 고민하다가 타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뭐 누비자하고 비교를 하면은 결코 싼 금액은 아니지만 비싸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택시를 타면은 기본 요금 3,000 얼마에도 내야 되고, 근데 제가 주로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가 한 1, 2km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제 신호 잘 받아서 빨리 가면은 1,000원에 끝날 때도 있고, 또는 뭐 한 1,500원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신호가 또 많이 걸리거나 좀 운이 안 좋거나 하면 한 택시 기본 요금보다 조금 덜 나올 때도 있어서, 그래서 좀 단거리나 중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는 좀 싸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여나 반납이 자유롭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업체는 제가 김해에 갔을 때 거기 이제 경남대 근처에도 있는 킥보드 업체인데,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이제 역 앞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반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제가 그걸 타고 한 2km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디서든지 원하는 데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누비자 터미널까지 가려면 걸어가지고 한 10분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가 꽤 이제 언덕에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젊은 분들이 그
이런 이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한 달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저희 집 앞에 그 킥보드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서도 바로 빌려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활에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비자 뭐 누비자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나 이런 서비스들이 각각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둘 중에 뭐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비자는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같이 이제 교통비나 생활비가 좀 부족한 그런 청년들이나 좀 그런 계층들이 누구나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창원에 왔을 때 진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좀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뭐 지금 다른 도시들도 그렇듯이 존폐의 기로에 지금 놓인 것 같은데 뭐 이용 요금 문제나 그런 좀 뭐 스테이션 기반 뭐 대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나 뭐 마산 진해 지역에 이런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앞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제 더 이상 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 자전거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이런 한계나 이런 건 좀 보완을 해서 창원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도시였던 것만큼 앞으로도 계속 좀 이용을 하고 뭐 이미 없어진 도시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도시라든지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김민재 학생은 그 공영 자전거의 수요자답게 자신의 체험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니까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누비자는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공영 자전거가 우리 창원시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는데 예정된 시간이 막 촉박해 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마지막 토론자이고 또 후로하나 우리 저 줌에서 토론물이 좀 와 있을 텐데 정리를 해야 한다면 우리 마지막 토론자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창원 누비자 걱정이 많은데요. 누비자의 역할과 그리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장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친환경적이고 건강을 지키면서 이동수단을 할 수 있고 기다리지도 않아야 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자전거를 공공으로 했던 창원시의 시의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유 자전거가 지금 설자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박사님 말씀하시길 노후화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재배치된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하는 녀석들에게 좀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누비자가 PM에 넘어설 수 없는 이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나 이렇게 간단한 이동장치를 쓰는 이유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이고 이동성이 담보하고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 이동거리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미성, 즐거움까지도 좀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서 환경을 지킨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된 지역에서는 안전하다는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누비자의 장점들을 지금 PM은 훨씬 더 다 수용하고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간편하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비자와 그게 PM은 현 상태에서 넘어설 수는 없다. 근데 제가 조금 얼리 어답터라서 이 개인 이동 장치를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외바퀴로 가는 거, 그다음에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다 이용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 그것보다는 자전거로 이용하도록 때가 있대. 나이대가 있어요. 조금
30대 후반 이 정도 하는데 40대 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속도감이나 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비자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남을 것이다. 근데 이걸 좀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지금 대중교통 시스템 좀 준공영제 BRT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션에는 준공영제 버스 스테이션 그리고 BRT 버스 스테이션은 누비자 스테이션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스 스테이션까지는 누비자 그리고 우리의 직장까지는 다시 하는 마스 시스템이 꼭 누비자 시스템과 연계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이 시스템을 우리가 다 들고 있는 핸드폰 시스템 그리고 연회비가 아니라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비자의 세컨 다음 2.0 버전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한 개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조례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인데요.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누비자 스테이션에 전기자전거의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사는데 4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 일부 딱 4천만 원만 가지고 전기자전거를 좀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개인이 사면서 보조를 받아 사게 되면 진해 지역, 마산 지역은 당분간 우리가 누비자를 대응해서 거기에 높은 경사도로 개인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누비자 스테이션에 전기자전 충전소가 있다면 이동하다가 충전이 걱정이 돼서 못하는 일도 없을 것 같은 일을 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다듬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비자를 지금 시대 정신과 맞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전환, 누비자가 곧 에너지 전환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서 제2의 버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기자전거형 누비자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전기자전거 버전,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예전에 자전거 이전에 자전거에 다들 배터리를 발전하는 제너레이터가 다 달려 있었습니다. 불을 다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 비싼 녀석은 전기 자전거를 많이 간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가고 좀 싼 녀석은 내가 페달을 밟으면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걸 쉘터 스테이션에 꽂아놓으면 이 전기가 다시 전기 자전거 충전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제2의 누비자가 창원이 좀 앞서간다는 내용을 좀 담보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에너지 전환 파트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전환 파트에서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입니다. 이게 바로 누비자의 세컨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아까 전에 전기를 가지고 이동하나 이동 행각하고 전기를 만든다는 것이 곧 축소해 보면 스마트 그리드 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동력을 생산해내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충전 스테이션, 그리고 우리가 동력을 이동시키면서 페달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좀 미미하겠지만은 하나의 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누비자 자체가 그린 모빌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정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창원시는 누비자 에너지 전환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제2의 버전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드립니다. 이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정활동에서 조례 제정하셨던 내용과 전기자전거의 필요성 이런 등등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참 사회자가 오늘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5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우선 후로아에 계신 분들이 좀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장님 채팅방에 올라왔던 질문을 좀 요약해 주시면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기 손 들고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 이건 질문이라 해야 되는 건가요? 의견 아닌가요? 네네. 뭐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시간이 오늘 생각보다 작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누비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누비자가 생기든 PM이 생기든, 우리가 활용하는 도로 단위 조건에 뭔가가 더 생긴다는 말이죠.
단위 면적에.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자전거 공유형으로 도입하고 나서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침범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자전거, 그러니까 사실은 단적으로는 저는 차도의 한 면을 그냥 자전거 전용 도로나 아니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뭐 일정 구간이라도 시범 도로를 좀 적용해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그렇게 편해지면 자전거가 보도로 다닐 일도 좀 줄지 않을까. 실제 2016년 자전거가 보도를 다니면서 사고가 난 게 9.5%인데 2019년 20%까지 늘었습니다. 자전거가 그 보도 통행자를 치어서 사고가 난 경우가.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PM이든지 전기자전거든지 이용하는 세대도 있지만 실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노령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노인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743명이 보행 중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함께 도로 전반을 이용하는 그 보행약자 또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전반적인 자전거 환경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짧게. 네. 예. 그다음 예 마지막 종합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니 저기 또 토론하실 분 계시면 예 앞에 예 주십시오. 예,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뒤에 짧게 해주시고 뒤에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만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저는 그 마산에서 태어나고 마산에서 자랐고 마산에서 20년 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해 본 결과들과 자전거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본 결과 현재 그 창원시뿐만 아니고 국내는 대부분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 정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 정책의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그 결과를 제가 본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과 교통 정책적인 부분들이 설립이 먼저 되어야지 자전거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그 탄소 포인트제와 같은 그런 자전거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했을 때 그런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보충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저 맨 뒤에 아까 손 드신 분, 예, 예, 아예 참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창원에서 한 25년 성산구에 살았고 얼마 전에 김해에 한 2년 정도 살았고요. 지금은 이제 월영동에 제가 옮겨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쭉 한 20년 전부터 자전거를 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마산에 와보고 이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도로가 낙후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냐? 저는 계속 그럼에도 지금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시장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한 아줌마, 한 여성으로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엄청나게 놀래고 우리 마산 하포구에 이사를 와서 놀란 게 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20대 때 제가 마산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의견을 모아야 바꿔질 것 같아서 어쨌든 정책이고 경제적이 좋지만 도로부터 다닐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전기 자동차 있어도 자전거 있어도 시스템을 바꿔도 그 도로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급하게 도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무비자가 생활화 되신 분이 도로 사정의 열악함을 이제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토로에서 말씀하시고요. 예. 잠깐만, 통장님, 채팅창에서 올라온 거 좀 종합해 주십시오. 아, 네. 자,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누비자를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창원 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 팀장 최태기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잘 들었고요. 하여튼 누비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창원의 누비자 같은 경우에 아까 안산에서도 있었던 민원하고 우리 창원에서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카드만 갖다 대면 자전거가 잘 빠지거든요. 그런 민원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있느냐? 자전거 없답니다. 자전거 없다. 가면은 자전거가 없어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관대가 터미널이 284개, 그 다음에 보관대가 6,444개입니다. 근데 자전거는 3,900대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전거가 보관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만 늘리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조정민 부장님께서 좀 채팅창에 올라온 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발제자가 하신 질문에 대한 답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채팅방에 또 개인 DM으로도 온 게 있어가지고 요 방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제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안은 크게 지금 누비자가 아이들 이렇게 그냥 이동 수단을 넘어서서 조금 이제 취미 정도로, 그러니까 취미 한 방편으로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즐겁게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과 대안의 일부 구간이라는 이라도 자전거 중앙 차로제 시범 지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지금 이 채팅방에서 지금 다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창원시에 대한 질문인데요. 헬멧 착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헬멧을 이제 사실 구비를 했다가 지금 이제 위생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이 혹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기존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보수를 하지 않는 건 아닌지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 예.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지와 좀 종합해서 발제자가 아까 토론자 중에서 질문한 내용과 또 좀 정리해 주시고, 혹시 아니면 먼저 과장님께서 먼저 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창원시 교통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 발제자가 정리를 좀 해주는 걸로 해서 전체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우선 말씀 좀 질문에 대한 채팅창 질문이나 다른 질문에 대한 좀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죠. 아까 이제 두 분이 이제 자전거를 위한 자전거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이제 도로에 차선 확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교통경제과장을 하면서 뭐 보행자라든지 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저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싶은데 저도 아내가 이제 너무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데 저도 느끼는데 시민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뭐 좀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시민 토론을 통해서 시민 여론이 그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이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누비자 디자인 개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분 있는데 디자인 개선하려고 고민을 한번 해봤었으면 해봤는데 뭐든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는데 예산이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자전거 중앙차로 말씀하셨는데 저 중앙차 제한이신데요. 자전거 전용 차로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또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이 좀 조합돼야 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헬멧 저희들이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말았는데 3,000개 사가지고 했었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2,000개가 저희 부시되는 사고도 생겼고 또 이렇게 이용하지 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것도 좀 더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보수 저희들도 창원에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돼 있으면 잘 되어 있는데 일반 도로는 포장하기가 편한데 자전거 도로는 옆에 화단이 있고 그 안에 좁게 또 이 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포장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또 경비도 많이 들고 다 예산 문제인데 예산 많이 확보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발제자께서 전체 종합 토론에 대한 답도 좋고 정리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원래 이제 마산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결혼해서 창원에서도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업무상 이렇게 시청에 간다든지 할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도 할 겸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서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마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원시가 너무 구창원 지역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마산이 낙후도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없지만 그 최근에 요즘에 5030 안전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그 사실 우리가 뭐 60km, 70km 다니던 그 차도에 이제 5030 한다고 이렇게 단속 카메라만 이렇게 달아 놓는데 그렇게 하지는 말고 사실 이제 도로 다이어트를 좀 같이 해가지고 그 단속하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좀 공간을 좀 빡빡하게 만들어서 50km로 달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여유 공간을 좀 자전거 도로를 한번 확보할 수 있는데 확보를 해보는 건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전거하고 그 버스하고 환승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일단 뭐 처음에 마스라고 해가지고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묶어서 하는 것 있지만은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참고 자료 이제 3번 이쪽부터 보시면 이제 패턴 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정류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집중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 누비자의 어떤 창원대로에 있는 충호탑 이런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남산 터미널 있는 쪽에서는 그 시외버스랑도 타고 내리셔가지고 누비자로 많이 타고 가는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 해서 뭐 단계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아마 예산이 결국에는 이제 환승이라든지 하면은 환승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데 제가 2017년도쯤에 이제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환승과 버스와 자전거 환승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좀 받았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듯하니 아마 지금 계신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SBRT하고 자전거하고 연계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뭐 충분히 오늘의 그 토론자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아가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탄소 포인트 등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좋고 합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니까 에코바이크 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전거를 탈 때 그 어플을 키고 타면은 그 기록이 측정이 돼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뭐 순위권에 드시는 분들한테 뭐 상품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뭐 똑같은 건 아니면 어쨌든 그런 자전거라든지 뭐 친환경 교통수단법 그런 것들을 타면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뭐 다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거는 같고요. 홍보가 한번 좀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조금 그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가 과제를 하면서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자전거 통행량 조사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전거 군데군데 주요 교차로 같은 데서 이제 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래도 누비자가 원래 2017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자전거의 통행량을 100이라고 보면 누비자가 한 35%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65% 정도였다면 2019년도쯤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대로고요. 누비자는 한 35에서 한 30인 정도, 한 4, 5% 사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정도 좀 줄어들고 거기를 이제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조금 점령을 한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그 공유 킥보드뿐만 아니고 개인용 다 합쳐서 그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공유용 킥보드가 누비자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넓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예, 그 정도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9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10분이 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사회자의 재량으로 조금 더 시간을 부과해서 뭐 하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전홍철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례는 왜 잘 안 됐는지 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까요? 정해 시간로 예산이 집행하지 말자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3천만 원 정도만 하자. 우리가 친환경 생활을 하는데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 장벽 3천만 원을 들고 있어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3천만 원 아껴가지고 3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자전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제대로 설득시켰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오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게 보류됐던 조례안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제 자랑인데요. 이제 PM에 대한 것도 이게 문제가 되기 전 작년 9월 달에 미리 안전을 해야 된다. 이 시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가는 시의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혼자서만 가시면은 원래 잘 안 됩니다. 너무 앞서가시지 말고 이 시민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조례도 제출하고 하셔야 저희도 도와드릴 텐데. SNS 애고패고 했는데. 예, 잠깐만. 저기 아까 나온 것 중에 디자인을 못 바꾸면은 칙칙한 색깔부터라도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아까 저기 있네. 디자인은 뭐 색상이라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칙칙한 색보다 밝은 유채색을 도입해서 시인성도 높이고 사고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이 저기 나와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이 모바일 시스템이 아니어서 좀 잘 안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다른 어플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뭡니까 이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같이 서로 소통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누비자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저는 뭐 누비자 지킴이 하여간 누비자를 좀 관리하는 역할을 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간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누비자 관리를 같이 하는 어떤 누비자를 매니아들을 이렇게 좀 조직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네. 꼭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민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이윤기 총장님이 말씀해 버렸습니다. 이 지금 채팅방 내용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부탁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간단하게 하십시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런 인력들을 쓰는 것보다는 이 재배치하는 파트만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인건비를 중앙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한 건당 2,000을 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건비가. 그러면 차라리 1,000원 정도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누구든지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비용 절감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예정된 시간으로 초과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성숙도를 더 높이는 그런 시간이라서 아까 그 과장님이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시민의 여론 형성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발전자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지막 토론자로 하셨던 전용표 의원님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내용에도 역시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유익한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한 지속가능한 환경수도 창원 특례시를 다시 거듭나기 위한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활성화 방안 시민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